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던 애플 맥북 프로 16인치 M1X 제품 도착했습니다. 요거 받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램을 64기가로 맞췄고, 저는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키보드가 날라오는데, 요렇게 보다 보니까 한글 키보드도 있고 배송기간도 동일해서 변경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려서 받아봤습니다. 프리오더 땡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주문했는데 한 달 정도 걸려서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호주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면 호주에서 제품이 날라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직접 날라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주 기대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래요래 요런 박스에 담겨져 왔는데, 요렇게 역시 박싱은 기가 막힙니다. 오씨 떨어질 뻔했네. 요렇게 박스 요렇게 생긴 거에 담겨져 왔습니다. 같은 경우는 거의 가지고 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가끔 여행 가거나 고를 때 필요해서 구입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거치대 위에 놓고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12 사우스라는 요 거치대도 같이 구입을 해봤는데, 요게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았습니다. 대략 8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일체감은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만듦이 그냥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아무튼 간에 잘 버텨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애플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뒤쪽에 있는 요 모니터 49인치짜리 LG 모니터 울트라 와이드 제품으로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따로 리뷰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맥북 프로 박스부터 살펴보면, 램은 64기가로 구입을 했고 SSD는 1TB, 지금도 1TB로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TB로 업그레이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처음 보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 이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 아무튼 간에 요거는 볼록 튀어나온 거 아니네. 그냥 프린트만 되어 있고, 옆쪽에는 맥북 프로 어쩌고저쩌고 라벨이 붙어 있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 까보면 바로 보입니다. 오, 진짜 무겁네. 구성품은 요거밖에 안 들었습니다. 뭐 설명서랑 검정색상 스티커, 별거 없고 USB-C 포트 들어가는 충전 어댑터인데,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큽니다. 맥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여기 앞쪽 부분 이렇게 뽑으면은 다른 나라 전원을 낄 수 있어가지고 한국이나 이런 데 가도 요거 앞에 부분만 구입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 것과 동일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여기 앞에 한국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 가도 요거 앞에 부분만 제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이게 끝이야? 정말 구성품이라고는 개뿔도 없는. 마우스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좀 얼마나 좋을까? 케이블이 패브릭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다니려면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단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패브릭으로 아주 잘 바뀐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앞쪽 부분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고,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 다시 돌아온 맥세이프 충전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디테일을 살펴보면 USB-C 타입 이 부분은 흰색으로 들어가져 있는 반면에 요 충전하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은색으로 컴퓨터와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조금 이상한데, 이쪽 부분은 충전기에 맞춘 것 같고 이쪽 부분은 꼽는 컴퓨터의 색상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체로 돌아와서 본체를 까보면은 무거워. 요렇게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 13인치 집에 갖고 있어도 16인치짜리 제품은 처음 구입을 해보는데 진짜 무겁습니다. 진짜 무겁고,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게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이거 처음 써보네. 요거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요 거치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잡아주는 게 없이 그냥 미끄럽지 않게만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까딱까딱하고 약간 불안한데, 아무튼 거치대에 요렇게 올려봤는데 뭐가 일체감이라 그런 건 좋습니다. 뭐가 키감이 잠깐 쳐봤는데 이전 제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뭔가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타격감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맥에서 이쪽으로 백업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면서 한번 제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 같은 경우가 맥세이프 충전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USB-C 타입 이쪽에 2개 들어가져 있고 이어폰 잭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반대쪽을 살펴보면 SD카드 들어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부분인데 요게 없으면 USB 허브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만약에 까먹고 간다거나 하면은 여기다가 딱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고 USB-C 타입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 꽂을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충전 단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급할 때는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포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전면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간지 찰찰하는 그 터치식 패드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터치바는 사용을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뭔가 간지가 났다고 해야 되나? 에? 기계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용하기는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자리도 굉장히 많은데 기계식도 넣어주고 그 위에 터치바도 넣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그거 빠진 건 조금 아쉽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문으로 열 수 있는 그거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터치 부분 있는데 이 부분 지문 인식이 가능해서 비밀번호 칠 필요 없이 이 부분 한번 꾹 눌러주면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면 굉장히 각져 있습니다. 굉장히 각져 있는 디자인에 뒤쪽 부분은 아주 지지를 잘 해줄 것 같은 4개의 고무 패드가 달려져 있고 뒤쪽에 맥북 프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사 구멍이 진짜 조금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굉장히 빼기 어려운 나사로 박혀져 있다. 그리고 두께는 굉장히 두꺼워졌고 이 제품 자체는 2kg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지 하는 분들은 16인치짜리 제품보다 14인치짜리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2000년도 초쯤에는 이런 제품 가지고 다니려면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요거를 계속 휴대하고 다녀야지 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비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요 제품을 구입한 이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맥이 파이널 컷을 돌리면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곳에 직구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략 크롬창이나 사파리 창을 20개, 3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띄워놓고 있고 많게 띄울 때는 50개, 60개씩 띄워놓고 포토샵, 파이널 컷 그리고 가끔씩 라디오도 동시에 들으면서 유튜브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지금 요 아이맥 가지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램을 40개가나 껴놨는데 그래도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세팅 끝나면 4K 영상이 편집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언박싱 하면서 동영상 추출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세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대략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품의 가격이 있다 보니까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라서 이전에 영상을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놓고 동영상 추출하기 딱 눌러놓으면 대략 20분 정도는 소요됐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컴퓨터 게임도 좀 하고 세일 정보도 더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추출하는데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욱더 바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에 굉장히 영상이 길었는데 추출이 굉장히 빨랐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렌더링하는 시간이라든지 추출 시간이 항상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20분을 넘어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면 20분대, 늦으면 30분대 이상 걸리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22분짜리 영상 한번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22분짜리 1080p로 FHD로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시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완료됐습니다. 5분 33초 걸렸는데 22분짜리 영상이고 그리고 여러 이펙트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파이널 컷만 띄워놓은 게 아니라 보시면은 수십 개의 창이 전부 다 띄워져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추출을 해봤고 요런 영상 예전에 추출하려면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요번에는 4K 영상 한번 추출을 해볼 건데 대략 1분 30초 되는 영상이고 렌더링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정 시작 누르게 되면은
4K 영상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봤는데 44초 걸렸습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 렌더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44초 동영상 추출하는데 그 시간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는데 아주 빨라진 거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전 컴퓨터에서는 뭐 이펙트를 조금 넣고 사운드를 조금 바꾸고 뭐 이런 트랜지션 조금 넣고 하면 굉장히 버벅거렸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완전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 자체도 2년 전에 구입한 아이맥이고 i5 쿼드코어 제품이었고 램도 40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제품으로 구입을 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로 빠를 거다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굉장히 많이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크롬이라든지 사파리 창을 50개 이상 열어놓고 있고 파이널 컷, 포토샵, 아래 보이는 여러 프로그램을 한 번에 동시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게 일주일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팅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요번에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서 LG 49인치 모니터도 구입을 했고 오디오 엔진 스피커, 칼디지 터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4 제품도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요것저것 구입한 여러 영상도 다시 만들어서 다음번 리뷰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애플 맥북 프로 16인치 M1X 제품 한번 개봉해보고 리뷰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는 영상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제가 구입하는 모든 제품의 리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